김종현의 정치쇼.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악화됐던 한일 관계를 복원할 장일 대통령의 방일 일정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수출 규제 이런 해묵은 문제를 털고 셔틀 외교까지 제기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일 정상회담 계기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셔틀 외교 이거 복원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셔틀 외교 복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사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셔틀 외교 복원입니다. 그래서 셔틀 외교 복원은 이제 200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그 시기로 회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복원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박 2일 물론 이제 짧은 일정이긴 하지만 예. 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도 강조한 부분이고 또 지금 일본의 반응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7월이나 9월 중에 뭐 기시다 총리의 답방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회담이 있으면 공동선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은 있지만 공동 선언은 없다.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사실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의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긴 논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3월 6일 날 강제징용 해법안이 우리가 발표를 했고 시간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이상밖에 지나지 않은 거의 한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양측에서 공동선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공동선언에 이제 양측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아직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의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더 부족한 부분이 그 반영된 결과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 여기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완전히 협의가 안 돼서 공동선언이 무산됐다. 뭐 이런 관측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실무선이라고 하면 한국의 실무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강제징용 해법, 강제징용 배상 요 해법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사죄 문제라든지 전범 기업의 재단 참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공동선언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던데. 예.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해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양측에 있어서의 그 합의된 문서나 이런 형식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론에서 보면 해법안을 두고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이 종결되고 이걸로 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 네. 그렇지 않고요. 그 해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일측에 당연히 이제 그 호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그걸 베이스로 해서 바탕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 앞으로 더 협의하고 논의할 사안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범 기업의 네. 이 피해 재단 참여뿐만 아니라 미래 기금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 좀 끌어낼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그 하야시 외무상이 그 해법안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할 때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아베 전 총리 시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아베 전 총리 시기에는 일본 정부가 기업이 사죄를 하거나 보상을 하는 거에 대해 배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의 어떤 자발적 참여를 독려를 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 않는다. 즉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 기업, 전범 기업의 그런 출연이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이제 일본 내 여론이나 또 이제 기시다 총리의 그런 결단, 그런
그것들이 있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일하시기 전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 강제징용 배상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해결책 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의 어떤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승적 결단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이게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구상권 행사로 이르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거는 일본에 대한 어떻게 신뢰를 주기 위한 저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뭐냐면 역사 문제로 인한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 이제 악순환의 좀 고리를 끊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양국 모두 이제 국내 정치에 한일 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이제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 이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가 어떤 이제 한일 간의 외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국격에 맞는 우리식의 해결, 선제적인 해결식으로 접근을 하겠다. 즉 이것을 국내 문제로 조금 봐서 피해자 구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과거 이제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재검토를 해서 사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그 기시다 총리는 그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사인을 했던 당시의 외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이 어떤 결정된 안에 대해서 자꾸 번복을 하거나 뭐 소위 말해서 저 꼴대를 바꾼다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상당히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총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멘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해결한 발표의 내용과도 어느 부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뭐 양보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윤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오므라이스 만찬을 갖는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만찬 2번은 아니고 다만 최대한 친교 시간을 오래 갖는 걸 계획 중이다. 뭐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까? 매우 일본의 이제 외교 패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일본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뭐 전통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오모테의 나시라고 해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때는 햄버거, 대통령이 좋아하는 햄버거,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제 초밥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제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기 전에 일측에서 대통령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거고, 윤 대통령이 이제 유년기 시절에 어떤 좋은 일본에 대한 그 기억이 뭐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맞춤형 대접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식당이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128년 전통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내부가 크지 않아요. 되게 협소한 그런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공식 만찬은 당연히 있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작은 장소에서 유년기 시절의 좋은 추억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조용히 흉금을 터놓고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에 이제 대해서 양 정상의 어떤 신뢰 관계를 조금 더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뭐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이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